한 번쯤 부자컨닝 오늘 방송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야기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하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냐, 또 몇 번이나 내야 하느냐, 이게 주요 관심사이신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금액은 이 부가금액 산출 시기 있죠. 네, 이 산출식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를 위반 면적에 곱해요. 그 50% 곱하기 위반 면적이고요. 이제 그 금액에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위반 면적에 대한 가액 곱하기 위치지수, 구조지수, 잔가율 같은 것을 다 곱하면 이행강제금이 산출이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감경사유와 가중사유에 따라서 감가율과 가중율 이게 또 곱해지게 되겠죠. 이행강제금 감경사유는 몇 가지 되고요. 가중사유는 뭐 2가지 정도 돼요. 일단 감경사유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위반 행위가 이미 있었어요. 위반 건축물에 위반 행위가 이미 있은 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요. 네, 이럴 때는 감경할 수 있죠. 물론 이의 신청해야겠죠. 네, 임차인이 있어서 또 현실적으로 임대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나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죠. 그리고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또 감경합니다. 네, 구분 소유자가, 이거는 이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 구분 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평도 안 되죠. 그리고, 사용 승인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존재했었는데, 사용 승인 이후에 이게 확인이 된 경우에요. 이건 아무도 체크를 못한 거죠. 네, 사용 승인 당시에 체크를 못한 거예요. 이때 감경되는 겁니다. 뭐 감경 정도는요,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각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뭐 복잡하게 들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가금액이 100만 원 이내에 감경해서 0.7 감경했다 그러면 이제 7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30% 감경이 된 거죠. 이행강제금 그 가중의 대표적인 사유는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하고요, 또 상습적인 위반이 있어서요, 100분의 50까지 가중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법적으로는 1년에 2회까지, 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는 확인해보니 총 5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2회씩 부지런히 납부를 하면 2년 반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납부를 공무원들이 독촉하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빠지게 되겠고, 1년에 2번씩 100만 원도 힘든데 2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가게에 좀 치명적이고 기분도 매우 나쁘겠죠. 얼마나 민원을 심하게 넣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5년간 내면 끝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이행강제금을 총 5회 부과받아서 잘 납부했다, 성실하게 그랬다고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냐? 그건 절대 아니죠. 계속 위반 건축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끔 위반 건축물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날도 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때가 있거든요. 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가장 가깝게는 2014년 1월에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간이 이 특별법,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2014년 1월 16일이었고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절대로 지켜주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다
네, 위반 건축물 딱지를 떼는 건 아니고요. 예,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신고서를 네, 관공서에 접수를 해야 해요. 30일 이내에 건축 심의를 통해서 사용 승인이 발급이 되면 비로소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2014년에는 이 신고 기간이 시행은 2015년 1월 16일까지였지만 신고는 2014년 12월 16일까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시행 기간 30일 이내에 신고가 다 맞춰져서 네,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심의 기간 30일 이전까지만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공문에 신고 기간을 네, 정확히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해서 내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매년 초에 연말에 보통 알 수는 있지만 연초에 네, 건축사 사무소에 항상 문의를 해보세요. 올해에는 이런 일이 있냐? 혹시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되느냐? 내 건물 합법화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요. 알려드립니다. 일단 내년은 시행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올해 그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반려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양성화 특별법 시행이 무슨 안식년 제도도 아닌데 7년에 한 번 정도 도래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 번쯤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따르면 2014년에 시행을 했으니 2005, 6, 7, 8, 9, 2020년, 네. 2020년, 21년 이때쯤이나 다시 한번 네, 그렇게 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7년에 한 번 정도라는 의견은 무슨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뢰가 없었던 관계로 네, 제 개인적으로 문의받았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빌라 이야기를 하면서 네, 투자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네, 위반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이라는 네, 공문까지 받으면서 네, 위반 건축물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로 진도를 나가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리버리했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더 매끄러운 진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쯤 부자컨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